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40대 이상이라면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제약회사 광고 자막이나 약품 설명서에 등장했으니까요. 지금은 병원 의사에게 진찰과 처방을 받고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사로부터 효능이 확실한 적당한 양의 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약 분업이 정착된 지금은 더 이상 이런 표가 필요 없죠. 만일 요즘에 약국에 가서 다짜고짜 증상이 이러저러해서 아파 죽겠어요, 주사약이나 먹는 약 아무거나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환자 대접은커녕 그냥 쫓겨날 겁니다. 20여 년 전에 이미 자취를 감춘 이 오래된 표어를 제가 새삼스럽게 들춰낸 이유 이해하시겠어요? 교육도 의학과 약학처럼 과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즉 가르치는 행위가 과연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 않나요? 대학생 과외, 이런 관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1학년 덧셈과 뺄셈 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의 답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문제의 답만 구할 수 있다면 정말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르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1학년 덧셈과 뺄셈과 같이 단순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업을 다 진행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비추어 보아도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대학원 수업이 가장 쉬웠습니다. 그 다음이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은 고등학교, 그 다음은 중학생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수업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잠깐 수업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 부족임을 깨닫고 곧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뭘 가르칠 수 있다고 나섰는지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겁기만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무지용감이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제가 풀지 못하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초등학교 수업까지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풀이와 가르치는 것 전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이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다면 또는 문제를 풀고 있다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학년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과 소통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덧셈과 뺄셈식에 수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좀 더 중요한 이유인데, 아이가 계산의 답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암산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암산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각자 나름의 눈물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1학년 덧셈과 뺄셈에 담겨있는 수학적 의미,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사고과정, 이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세심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발견하기 그리 쉽지 않더군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저와 함께 이 단순한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식에
이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수학의 세계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수 없었던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의 흐름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1학년 덧셈과 뺄셈을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발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설피 잘못 가르치면 오히려 멀쩡한 아이를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그 위험한 장면도 조만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서서히 전문가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1학년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칠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지만 단원의 핵심 내용, 그건 계산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들조차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부진아, 실제로는 부진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진아라는 낙인을 찍는 위험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실 저도 이전에는 계산의 답을 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교과서에 덧셈과 뺄셈 단원이 무려 4개나 있고요. 교과서 내용에 아무런 의심을 저는 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고나 할까? 유아수학과 초등수학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취약전 아이들도 1학년 교과서 덧셈과 뺄셈의 문제의 답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덧셈과 뺄셈을 이 아이들이 미리 먼저 배우는 선행학습을 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제 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학교 입학을 목전에 둔,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을 아직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 1학기 교과서 2번째 단원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6명이 모여있지? 친구 2명이 더 오면 모두 몇 명일까? 아이들 대부분 씩씩하게 8명이라고 답합니다. 뺄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 그림을 보여주고 풍선이 모두 6개 있었는데 1개가 터져버렸다. 그러면 남은 풍선 모두 몇 개야?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은 씩씩하게 5개 이렇게 답합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덧셈과 뺄셈이 무언지 몰랐어도 이 아이들은 교과서 문제의 답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습니다. 취약전 아이들은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교과서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2학기 덧셈과 뺄셈 3개의 단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6단원의 문제를 앞에서와 같이 제시해 볼까요? 교과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썰매장에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이 더 들어왔어. 모두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아이들은 13명이라고 씩씩하게 답할 겁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그림 보여주세요. 12개의 종이컵을 모두 색칠하려고 하는데 3개를 색칠했거든. 몇 개를 더 색칠하면 되지? 라고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아이들은 9개라고 씩씩하게 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덧셈과 뺄셈 문제의 답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덧셈과 뺄셈 단원을 넣었을까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여러분의 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데이.